양육권 변경 소송 하시면 되니까요. 자기의 대리인도 끄떡끄떡 했다는 거야. 미친 거야 그거는 정말로. 내가 그래서 진짜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했어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면접교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면접교섭이라는 거는 비양육자가 아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한 명이 지정이 되면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면접교섭에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본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은 면접교섭의 횟수, 최소의 횟수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 하는 거는 좋죠. 물론 조정이나 뭐 협의를 통해서 부부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은 그게 최우선.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한 달에 2번. 격주로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보통은 숙박 면접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4주 토요일 오전 몇 시부터 일요일 오후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해지거든요. 애기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여름 겨울 방학 동안에 5박 6일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명절, 구정하고 추석 1박 2일 추가로 더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다 다르니까 아기가 지금 1살, 2살이야. 숙박 면접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낯선 환경에서 적응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아기 나이가,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은 짧게 하되 자주 만나라. 그래서 아기가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숙박 면접을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교섭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곳에 가서 얘를 데리고 오고 끝나고 다시 데려다 준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양육자인 엄마가 서울에 살고 비양육자인 아빠가 부산에 살아요. 야, 그럼 어떡하냐. 이런 거는 필시 부모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은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시간적인 낭비나 비용 같은 걸 좀 줄여보자 라고 하기도 하고 잘 조율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어. 자기 양육자 친권자 변경 소송하고 싶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1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1시 10분, 5분 늦었다고 보여주지 않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겠죠. 전 배우자가 너무 미운 거야. 그러고서 면접교섭을 그 다음 주에 제안을 하는 거죠. 안 보여주겠다. 결국에는 면접교섭 제한 소송까지 들어왔어요.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히려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10분 왜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2살이야. 그래서 애기 막 태워 가려고 했는데 애기가 똥 쌌어. 집에 가서 씻기고 하는데 또 2, 3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한 소송이 들어왔다니까? 그게 제한 사유가 될까요? 면접교섭 제한이 되는 경우는요 극히 드문데 애기의 정서나 복리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정서와 복리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면접교섭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비양육자가 아기를 유기하고 학대, 때리고 욕하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면접교섭. 그거 당연히 제한 사유 되겠죠. 약속을 막 심하게 안 지키는 경우 당연히 제한 사유가 되겠죠. 아기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기가 느끼는 절망감, 박탈감, 실망감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지켜줘야 되지만 뭐 1시간에서 30분 내외에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은 서로 협조가 되고 양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교섭 관련된 소송들은 정말로 진짜 싸움이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사실은. 양육권을 변경하는 소송은 했지만 변경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양육권 변경 소송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 양육자를 결정할 때 나중에 엄마가 돈 벌어서 얘네 데리고 와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기가 만 13살 이상 됐을 때 본인 의사가 중요시 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밑에 나이 때에는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엄청 어려워요. 이혼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한 몇 달 만에. 갓난 아기였는데 아빠한테 양육권을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지.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바로 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조정위원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유 지금 아빠한테 양육권 양보하고 나중에 양육권 변경 소송 하시면 되니까요. 자기의 대리인도 끄떡끄떡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양육권 변경이 나중에 수월할 줄 알고 그래서 일단은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야 그거는 정말로. 내가 그래서 진짜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했어 변호사를. 조정위원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조정 성립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편은 변호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나는 결사반대했을까? 불가능하다 거의. 이제 와서 이제 그걸 다투려고 하니까 울고불고 하시지만 소용없었죠. 빨리 사건 털라고 빨리빨리 그냥 조정 빨리 시키고 끝내거든요. 아마 그분은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저렴한 데 가셨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양육자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면접교섭 날짜가 정해져 있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애기들 스케줄을 잡아요. 학원 가야 돼? 여행 가야 돼? 모임 있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애기한테 압박 주는 거야. 아빠를 만나야 돼. 그러면 애기한테 꼭 아빠 만나야 돼? 뭐 이러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교섭 하고 있는데 전화해. 계속 막 전화해. 막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지 마. 뭐 어디 가지 마. 뭐 먹지 마. 뭐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러면서 계속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원래 지켜져야 된다. 그건 애기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아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니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면접교섭을 통해서. 그 시간에는 충분히 애기한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면접교섭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들 하지 말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아기를 맞이할 때 웃는 모습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보낼 때도 웃는 모습으로 아기가 비양육자와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부담감을 받지 않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선물 같은 거 많이 사주지 마라. 왜냐면은 나중에 양육권 변경 소송하려고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기가 원하는 거 닌텐도 막 이런 거 막 사주지 마라. 오히려 정서적으로 잘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 둘 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서로 상대방 전 배우자에 대해서 애한테 욕하지 말아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기를 정보원으로 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요즘에 남자친구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배우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녀를 통해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애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키우고 있어. 아빠를 안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 배우자가 내 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100% 오해하거든요.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는 자녀의 속마음이 왜 그럴까? 부모 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고 되겠죠? 안 되겠죠? 결국에는 제3자인 심리상담 기관을 조금 이용해 보십시오. 애기의 심리가 어떤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당분간은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비양육자도 설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권고하고 있지 사실상 법원에서 뭐를 면접교섭 제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면접교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면접교섭은 이혼 이후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조금 세심하고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고 양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2부에서